안녕하세요. 신한우입니다. 오늘은 중국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중국 음식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또 요리에 관심도 많다 보니 블로그를 시작할 때부터 중국 음식에 관한 얘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정리를 해보려고 하니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다양한 자료들도 찾아보고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지 몰라서 한참을 고민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국 음식 좋아들 하시나요? 예전만 해도 중국 음식은 기름이 많아서 이 몸에 해롭다는 인식이 아주 강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저런 뉴스 기사들 때문에 실제로 중국 음식이나 식자재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 같은 것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중국 현지 음식이 점점 알려지기 시작을 하더니 요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중국 음식을 즐겨 먹을 만큼 인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제가 유학할 때만 해도 한국에서 중국 음식이 유행할 거라고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중국 음식이라고 하면 뭐 양꼬치나 마라탕, 마라샹궈, 그다음에火锅, 딤섬, 뭐 꼬바로 정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중국 대륙에 유명한 프랜차이즈나 타이완 브랜드의 식당들이 한국에 진출을 많이 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보면 호거로 유명한 하이디라오라고 하는 브랜드도 있고요. 딤섬으로 유명한 딩타이펑도 있죠. 이런 브랜드들이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제 밀크티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들 좋아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밀크티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제 꽁차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타이완 브랜드죠. 중국 사람들이 먹는 것을 참 중요시 여긴다는 것은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중국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미니 시웨이티엔. 네, 백성은 먹는 것을 하늘로 삼는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네, 우리가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을 하듯이 중국 사람들은 위의 말을 일상생활에서 참 자주 사용을 합니다. 중국어를 공부하신 분이라면 민이 시웨이티엔이란 말을 분명히 한 번쯤은 꼭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중국에는 상당히 많은 요리들이 있고 또 지역에 따라서 유명한 음식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중국 4대 요리, 뭐 8대 요리 그런 말들 분명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중국 요리들 하나하나를 제가 여기서 소개를 드린다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간단히 영상 하나를 먼저 좀 소개를 좀 드리자면 혀끝으로 만나는 중국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2014년 정도에 방영되었던 다큐인데요. 중국어는 舌尖上的 중국어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쉽게 검색해서 보실 수 있는데 영상도 아주 잘 만들었고 중국 각지의 유명한 음식들을 아주 그 스토리와 함께 합쳐서 재밌게 이렇게 보여주는 프로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는 중국 요리의 이름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을 좀 살펴보고 각 단어들을 통해서 중국 요리 이름을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 영상을 다 보고 나시면 아마 중국 음식이 또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는 그 음식들의 이름이 조금은 더 친숙하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또 다음에 기회가 되어서 중국에 여행을 가시거나 유학을 가셔서 식당에서 주문을 해야 한다면 아마 좀 훨씬 더 수월하게 편하게 쉽게 주문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중국 음식 이름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중국 음식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음식의 재료, 조리법, 맛, 또 혹은 음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한국 음식과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지볶음이라고 하는 요리가 있죠. 이 요리 이름을 보면 우리는 이 요리가 대충 어떤 요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재료는 가지일 거고 조리법은 볶아서 만들었다는 거죠. 중국 이름도 이와 비슷합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산슬이라고 하는 단어들
잘 아시죠? 한때 이제 엄청 한국에서 유행을 했던 단어인데 실제로 이 유산슬은 한국에만 있는 중국 음식이라고 합니다. 중국어로는 리우산스라고 하는데요. 이 중국어 발음을 그대로 한국어로 바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리우라고 하는 한자는 이 뜨거운 용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재료를 볶다가 녹말 가루, 그러니까 전분이 되겠죠. 그걸 전분을 넣고 걸쭉하게 볶아내는 조리법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이 쌀은 세 가지를 나타내는 삼자, 숫자 3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재료를 의미하는 거고, 쓰는 채를 썰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유산슬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우리는 세 가지 재료를 채로 썰어서 녹말 가루를 넣고 약간 걸쭉하게 볶아낸 음식이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세 가지 이제 재료라고 하는 것은 돼지고기, 표고버섯, 죽순 등이라고 하는데 실제 중국 집에 가서 보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재료들을 넣어서 만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밑에 이제 오늘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볼 건데요. 가장 먼저 중국 음식의 이름에서 자주 등장하는 조리법과 관련된 단어들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이 좀 많아서 내용이 하나하나 다 살펴보긴 좀 힘들고요. 대표적인 아이들 위주로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1번에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에 튀기는 조리법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 제가 요리 이름을, 그러니까 이 자자가 들어간 요리들을 찾아서 또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하시고자 하시는 분이나 또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바이두 같은 데서 검색하셔서 이미지를 좀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2번 같은 게 빠오도 나오고 샤오, 4번에 차오가 있는데 이 단어를 중국어 단어에 또 많이 씁니다. 볶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딴차오판이라고 하면 계란 볶음밥을 의미를 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우, 주우, 주우는 이제 삶다라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물에다가 끓였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쭉 내려가서 정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정은 전기를 이용해서 찌는 방식의 조리법이고요. 10분에 보면 바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요. 뭐 고구마, 마, 연뿌리 등의 뜨거운 엿이나 꿀, 설탕을 묻혀 만드는 조리법인데 실제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마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스 띠과라고 하는 것은 고구마 마탕이 되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중국에 있을 때 이 요리를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그래서 바스라고 한다. 그 조리법을 쭉 내려가서 12번에 보시면 카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료를 불에 직접 구워 익히는 조리법이고요. 뭐 그래서 카오로 뭐 이렇게 하면 불고기라는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16분에 보면 탕추라고 하는 말이 나오네요. 그래서 보면 파, 생강, 당근 등을 잘게 썰어 기름에 볶고 식초, 녹말 가루를 넣어 걸쭉하고 새콤달콤한 소스를 만들어 기름에 튀긴 생선이나 고기에 부어 만드는 조리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탕수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에 보면 량반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기름, 간장, 식초, 설탕으로 만든 소스를 생야채나 고기 위에 뿌려서 차게 만드는 조리법인데 뭐 우리나라로 치자면 샐러드 같이 만드는 거다. 아니 무침이라든지 혹은 겉절이라든지 이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중국 음식 이름에 자주 등장하는 재료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로우인데요. 로우는 중국 음식 이름에 만약 이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돼지고기를 의미를 합니다. 다른 고기를 의미를 하는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제가 뭐 홍샤오 로우나 징장 로스나 이런 걸 좀 적어두었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번은 리우 소고기고 3번 지, 야, 양 이렇게 해서 고기 종류들이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 같은 경우를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샹차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제 고수라고 하기도 하고 향채라고 부르기도 하죠. 맛이 이제 향이 상당히 강하고 독특하기 때문에 이 고수를 못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중국은 우리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고수를 잘 드시는 것 같아요. 많이 먹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이제 주문을 할 때 고수를 못 드시는 분들은 넣지 말아 달라고 사전에 얘기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뭐 12번에 바이차이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15번에 앞서 봤던 띠과도 여기 나오네요. 16번에 미엔이 있습니다. 면 종류를 의미하겠죠.
그리고 19번에 보면 딴이라고 되어 있는데 계란을 의미합니다. 딴 차오판 할 때 아까 딴이 있었죠. 그 다음에 20번에 보면 시홍시라고 되어 있는데 요 토마토입니다. 요 이제 시홍시 차오지단이라고 하면 토마토 계란 볶음이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한국에서도 요즘 인기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23번에 보면 산시엔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세 가지의 신선한 재료를 의미합니다. 띠산시엔이라고 하는 중국 요리가 있습니다. 그게 고추랑 가지랑 감자를 넣어서 만들죠. 땅에서 나는 세 가지의 신선한 재료를 볶아서 만드는 건데요. 저는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네, 다음에 기회가 되신다면 네, 띠산시엔도 한번 검색하셔서 직접 만들어 보셔도 좋을 것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25분에 보면 또우프라고 되어 있고요. 두부를 의미합니다. 26분에 그 밑에 보면 샨야오라고 되어 있죠. 샨야오 같은 경우에는 산에서 나는 약 같다는 의미인데 마를 의미한다. 마 잘 다들 아시죠? 중국에서는 마도 상당히 많이 먹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주티얼이라든지 지치라든지 샤오롱샤라든지 제가 다양한 재료들을 쉽게 자주 좀 볼 수 있는 재료들 위주로 적어 두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맛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1번 마라입니다. 제가 1번 마라를 제일 처음 적은 이유가 있겠죠. 요즘에 한국에서 이제 가장 유행하고 있는 중국 요리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마라탕이 되겠죠. 이 마라라는 것이 마는 얼얼하다라는 거고요. 마비되다는 의미입니다. 라는 이제 맵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실제로 먹고 나면 입안에 감각이 무뎌지고 아주 매운 음식이다. 이런 것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옆에는 또 마라샹꼬 같이 이런 아이들 예로 또 들어드렸고요. 그다음에 추, 식초가 들어가 새콤한 맛, 위샹, 징장, 추이, 샹라는 샹, 펑웨이처럼 해서 요 맛과 관련된 단어들을 또 따로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떤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아두시면 요리 이름에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네? 그러면 아마 이런 맛을 내겠구나. 이런 맛이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재료 손질과 관련된 단어들도 있습니다. 재료를 어떻게 손질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 방법이 요리 이름 속에 드러나 있다는 건데요. 먼저 쓰라고 하면 아까 위에서 유산슬 할 때 보셨죠. 고기나 채소를 가늘게 채로 썰었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피엔이란 말은 이렇게 얇게 편으로 잘랐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띵이라고 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자면 깍두기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깍둑 쓸기 하다는 거 있죠. 그런 형태로 썰어서 만드는 요리를 재료를 손질한 경우를 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콰이라고 있는데 이 콰이는 좀 덩어리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조각 덩어리 크기로 잘라서 넣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리 이름에 실제로 그 요리와 관련된 스토리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들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요리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이제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요리 중에 하나가 바로 마포또푸죠. 마파두부 막 이렇게 얘기들 하죠. 이게 이제 중국 쓰촨성의 대표 요리라고 하는데요. 뭐 얼굴에 곰보 자국이 있던 할머니가 만들어서 유명해졌다. 뭐 이런 게 스토리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보면 시즈토라고 되어 있고요. 사자머리죠, 말 그대로. 고기 완자를 튀기고 나면 그 모양이 울룩불룩해지는데 마치 그게 사자의 머리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꽁바오 지딩도 나오고요. 똥포로도 있네요. 딴딴미엔도 나오고 꼬바로도 나옵니다. 꼬바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식 찹쌀 탕수육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요거하고 관련된 내용들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포테오 치앙이라고 있습니다. 뭐 음식의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절 안에 스님이 담을 넘었다는 이야기에서 지어진 이름이라고 또 하네요. 자, 이렇게 제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중국 음식 이름에 등장하는 한자들을 따로 정리를 쭉 한번 해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앞서 언급한 내용을 가지고 요리를 하나를 예로 들고 오늘 영상을 좀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샹지엔 또우프라고 하는 음식이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인지 판단이 되시나요? 네, 그렇죠. 당연히 이제 주 재료가 두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앙지엔이니까요. 지엔은 앞서 봤다시피 굽다라는 의미였죠. 그러니까 구운 방법으로 조리를 했겠고요. 그 다음에 시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맛이 아주 향긋하고 맛있을 것 같다라는 것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쭉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 이제 웬만한 중국 메뉴판을 보더라도 그 요리가 실제로 어떤 재료로 어떤 조리법으로 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 쉽게 파악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중국 음식 이름에 담긴 중국어를 보고 또 그 반대로 그 한자의 뜻을 보고 그 요리가 어떤 음식일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봤는데요. 오늘 영상도 중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